매도인의 의무, 매매 효력. 매매 효력은 587페이지. 매매 효력은 뭐냐? 재산권 이전해 줘야 되죠. 재산권 이전 의무. 상대방은 대금 지급 의무. 여기서 이제 전국적으로 뭐 인도도 해줘야 되고 종된 권리도 넘겨줘야 되고 동시행 관계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 동시행 관계. 자, 여러분 과수원을 계약했다. 11월 달에 소유권 넘겨주기로 했다. 사과는 9월, 10월 수확한다. 이거 누구 거예요? 계약은 6월 달에 했고 이전 등기는 11월 달에 하기로 했다. 그럼 중간에 사과 이거 수확은 누구 거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특약으로 따로 정하면 돼요. 매수인이 수확해서 가져가기로 한다 하면 뭐 매매 대금이 좀 올라가겠죠. 가격은 깎아주는 대신에 이 원래 거는 아직은 매도인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특약이 없으면 잔금 지급하기 전까지는 누구 거다? 매도인 거다. 그 뜻이죠. 그게 시험에 한 2번 나왔던 겁니다. 보세요. 그 밑에 과실기속입니다. 매매 계약이 있은 후 법조문 인도하지 아니한 과실은 누구 것이다? 매도인 거다. 근데 목적물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이자 지급해야 된다. 되시나요? 기한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 대금 지급을 제일 밑에 대금 지급해야 되고요. 대금 지급이 이제 기한이 있으면 매도인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늦게 주기로 했으면 같이 늦게 주기로 했겠지. 이렇게 대금 지급 장소는 어디인가요? 그거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1번은 놔두고 2번을 보셔야죠.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된다 하면 인도 장소에서 지급해야 돼요. 동그라미 2번 그게 한 번씩 출제되고요. 이자는 언제부터 지급해야 되나요? 인도받은 날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남의 돈이 되니까 인도받은 날로부터 이자 지급해야 된다. 매매에 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상방이 균분 부담한다. 특약으로 따로 정해도 됩니다. 등기 비용은 공동 부담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권리 취득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돼요. 즉 매수인이 부담해야 돼요. 그거는 공동이다 하면 틀립니다. 측량이나 감정평가, 계약서 작성 비용 등 그런 부분 등은 공동 비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등기 비용은 공동이 아닙니다. 매수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담보 책임 하나 볼게요. 담보 책임. 제일 밑에 봅니다. 2번에 1번 보시면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언제라는 하나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임의 규정이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1년 안에 하라, 6개월 안에 하라 이런 조항이 하나씩 나오는데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이다.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도표가 있습니다. 권리의 하자 몇 가지가 있나요? 5가지가 있고요. 그 위에 1번에 물건 하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경매의 경우에도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종류인데 권리에 관한 담보 책임. 조문이 이게 먼저 있거든요. 얘는 왜 물건부터 먼저 했는지.
아니요, 그게 아니고 두 페이지 넘겨보세요. 585페이지. 595페이지. 595페이지. 제일 위에 1번 보시면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찾았나요? 네, 요겁니다.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자, 이 토지 매매합니다. 병소유 토지인데 갑과 을이 매매 계약한다고요. 타인 권리 매매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 그러면 이게 유효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행 문제가 남았죠. 취득해서 넘겨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행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권리 취득해서 넘겨줄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못 넘겨주면 어떻게 되는가? 책임져야 돼요. 갑이 을에게 이행을 못 해주면은 을은 갑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이해되나요? 570조를 보셔야 돼요. 569조는 넘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570조는 못 넘겨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전 이행 못 해주면 어떻게 되는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570조 보세요. 595페이지에 법조문 570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매수인이 뭐 할 수 있다고요? 매수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매도인이 이전 못 해주니까.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선의의 매수인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악의자는 못하니까. 반대로 뒤집어야 돼요. 요게 다예요. 자, 매도인이 이전 못 해주니까 매수인이 너 책임져라 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 내용이 매수인은 뭐 할 수 있다?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선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조문대로 적었습니다. 타인 권리라서 못 넘겨준다라는 걸 몰랐던 사람이나 알았던 사람이든 어차피 못 넘겨봤거든요. 선이든 악이든 해제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악의는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했으니까 선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의 매수인은 해제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요. 되나요? 악의 매수인은 해제는 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못 하는 거예요. 되시나요? 담보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는 겁니다. 채무불이행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어요. 지금 담보 책임하는 겁니다. 이 조문은 요게 다거든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해제, 손해배상 청구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여기는 조문이 없습니다. 이것도 시험 따로 낸 적이 있어요.
병이 갑에게 이 토지 넘겨준다고 분명히 약속해놓고는 병이 어기면 결국은 갑은 본의 아니게 못 넘겨줄 수 있겠죠. 예. 이런 경우가 선의의 매도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 이전 안 될 줄 전혀 몰랐던 매도인이 내가 먼저 책임지게 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선의의 매도인이 내가 먼저 책임질게, 계약 손해배상하고 계약 해제 해주마, 아시겠어요? 못 넘겨주겠다 했다, 통지만 하고 해제는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손해배상하고 해제하겠다, 이건 누구한테 하는가 하면 선의 매수인에게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못 넘겨주게 되었다, 통지하고 해제만 할 수 있는 경우는 악의 매수인에게는 그렇게 했대요. 악의 매수인 할 수 있는 거는 해제만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악의 매수인에게는 해제해도 돼요. 손해 안 물어내도 돼요. 595페이지에 또 의미가 있는 것은 반갈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손해배상할 때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실내이익이 아니고 여기 대부분 판례. 제일 밑에 3번 재직기간 없다. 다음 페이지는 선의 매도인의 특칙이 나와 있습니다. 도표 봐도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봅니다.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뭐 예를 들자면 갑의 토지 일부가 병의 토지다, 이해되나요? 이거 전체에 대해서 매매했다 이겁니다. 갑과 을 간에. 근데 병이 결국은 넘겨준다 해놓고는 안 넘겨준다. 그래서 일부를 못 주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매수인은 뭐를 할 수 있는가?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못 넘겨받는 만큼 비율만큼 감액하자 이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나머지 부분 가지고는 계약을 원치 않는다 싶으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넘으면 이 땅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선의 매수인만 계약 해제할 수 있어요. 선의 매수인은 잔존 부분으로 계약을 원치 않는다 하면 전부 해제할 수가 있어요. 또 선의 매수인은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해제권, 감액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여기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선의 매수인은 안 날로부터 1년이고요. 악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이 안에 해야 돼요.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잘 보시면 감액한다는 것은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액하고 해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이때 매수인은 선의 악이 다 할 수가 있어요. 악의 매수인도 감액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겠다는 거니까.
나머지라도 사겠다는 뜻이니까. 근데 이 계약 전체 해제합시다. 이거는 선의자만 할 수 있어요. 되시나요? 손해가 생겼다면 선의자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액하고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하든지, 이해됩니까 지금? 아니면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선택해야 돼요. 이때 원칙적으로 해제가 원칙입니까? 감액이 원칙입니까? 원칙은 감액이 원칙이다. 이것도 시험 한번 내겠습니다. 해제보다는 감액이 원칙입니다. 요거는 매수하겠다는 뜻이고 요거는 아예 매수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1항이 감액입니다. 원칙이 감액입니다. 요거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악의 매수인은 감액 하나만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 못 들어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3번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이걸 수량 지정 매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수량 지정 매매. 예를 들어서 평당 얼마, 이해됩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거래한 경우입니다. 토지 전체 얼마 이렇게 거래한 게 아니고 단위당 얼마, 이해됩니까? 개당 얼마 이렇게 계약한 경우를 수량 지정 매매라고 해요. 근데 수량이 부족하더라는 거죠. 일부 멸실은 처음부터 일부가 부족했던 경우예요. 원시적 일부 불능이에요. 처음부터 개수가 없었다는 거죠. (120평) 임대차 들어갔는데 평당 얼마씩 해서 120평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들어가서 실측해 보니까 89평이더라. 이해되나요? 처음부터 21평이 없는 거죠. 이런 게 원시적 일부 불능이래요. 전부 불능이다, 일부 불능이다. 일부 불능입니다. 이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가 아니다. 일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문제냐?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아니다. 무슨 문제냐? 담보 책임 문제다. 이것도 두 번 시험 낸 거예요. 이것도 시험 냈고요. 예를 들어서 50평으로 분양계약 체결했는데 평당 얼마씩 해서 나중에 들어가서 실측해 보니까 45평이더라. 10% 부족하더라. 이런 경우가 수량 지정 매매, 수량 부족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쉽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는가 하면 몰랐던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개수가 모자란 걸 알고 계약한 사람은 책임져라 소리 못한다 이 말이죠. 선의의 매수인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계약 유지하고 싶으면 감액하자. 요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옆에 거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되시나요? 계약을 원치 않으면요,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손해가 있으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제척 기간은 언제부터일까요? 안날로부터 1년이에요. 요거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몇 분이라 냈습니다. 악이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선의 매수인만 할 수 있어요. 악의 매수인은 담보 책임 못 묻습니다. 감액하고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하든지,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하든지, 아시겠죠? 이거하고 이거 내용이 같은 거예요. 보시면 이제 악의자가 감액할 수 있다, 이게 하나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요건 선의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줄여서 감액은 빼고 해지하고 손해배상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의자가 할 수 있는 거 해지 하나만 할 수 있어요. 이거 기준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선의 매수인이 감액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든지,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든지, 안날로부터 1년 안에 할 수 있어요. 영익물권 제한이 있는 경우인데요. 575조인데 이거 1항을 보면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유치권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매수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뭐 전세권이나 유치권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몰랐다, 선의의 매수인이다. 선의자만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제한 때문에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 해지할 수가 있어요. 기타의 경우에는,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줄여놓은 문장들인데요. 용익물권 제한이 있는 것을 모르고 매수한 사람은 그 제한 때문에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만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어요.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제는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제척기간은 안날로부터 1년이에요.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당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담보 책임 안 집니다. 저당권, 전세권 있는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이게 경매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 취득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당권 행사로 인한 담보 책임. 저당권 있다는 이유만으로 담보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경매가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문제인데요.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 잃게 되면 매수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출제로 보존했을 때 출제 비용액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 잃게 되니까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소유권 보존한 비용 들어갔으면 출제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손해가 있으면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여기 제척기간 규정이 없어요. 이 조문은 잘 보시면 선의 악의 구분 안 하고 있어요. 전부 매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의 매수인도 이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가 되어버리니까 매매 계약 체결했던 부동산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계약 해지하고 물어내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전 등기 다 받았는데 경매가 들어와가지고 소유권 잃게 되었다. 여기 들어간 비용까지 다 내놔라. 소유권 보존 비용까지 내놔라. 대신 물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비용 내놔라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게 경매가 되는 경우입니다. 행사로 인한. 이걸 꼭 찾아야 돼요. 권리에 관한 담보 책임 5개 다 있어요. 물건에 관한 담보 책임은 이 건물 매매했는데 건물에 균열이나 누수가 있다. 이해되나요? 이거 생각하세요. 건물 매매했는데 건물 매수할 때는 반드시 현장 확인해야 돼요. 물 새는 거 확인해야 된다고요. 확인 안 하면 물어내라 못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단독 건물 같은 거 소개할 때는, 중개할 때는 매수인 보고 꼼꼼히 보여줘야 됩니까? 안 보여줘도 됩니까? 보여줘야 됩니다. 봤는데도 그게 숨겨져 있었다 하면 과실 없는 거죠. 안 봤으면 과실이 있어서 책임 못 묻는다고요. 그 말 이해됩니까 지금? 매도인이 속였니 안 속였니 하기 전에 매수인이 자기 할 일은 해야 된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 경우에 따라 문 잠가 놓고 못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속이려고. 그거 사진 찍어놔야 돼요. 이해됩니까 지금? 매도인이 요거 먼저 알고 속이는 거라고요. 안 본 과실을 잡으려고. 잠가놔서 못 본 거죠. 과실 없는 겁니다. 자, 이건 앞페이지 다시 돌아갔어요. 물건 하자인데요. 580조입니다.
특정물 하자인데 그게 592페이지 제일 위에 있네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데 매수인은 하자로 인하여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 이게 중요해요.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 이 말은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뒤집어야 돼요. 과실조차 없으려면 선의무과실이라 해야 된다는 거죠.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뭐 할 수 있다?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되시나요? 기타의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뭐 그래도 매수하겠다라고 들어갔으면 수리비만 받을 수 있다는 정도고요. 아, 이건 도저히 못 살 정도다, 이렇게 된다면 없었던 걸로 하자 할 수 있다는 거죠. 제척기간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1년이 아니고 6개월. 종류물인데요. 종류물은 불특정물이라고 하죠. 불특정물에 대한 매매의 경우에 담보책임. 이거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 진다 안 진다? 담보책임 없다. 그러나 특정되고 나면, 종류물이라도 지정되고 나면 특정된 후에는 담보 책임져야 돼요. 요거는 교체가 되니까 그래요. 종류 매매는 똑같은 물건이니까 새 거 갖다 주면 돼요. 근데 특정을 해버리면 그 물건 말고는 안 됩니다. 거기에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져야 돼요. 요걸 한번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특정되고 나면 담보 책임, 이건 이거야 똑같아요. 계약 목적 달성하지 못하면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할 수 있다. 목적 달성 못할 때 기타의 경우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안 하고 특정을 풀어버리면 돼요. 특정을 풀어버리면 같은 물건이니까 새 거 갖다 주세요, 이렇게 돼요. 즉 완전물 거부 청구권.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면 해제해도 되고. 자, 물건의 담보 책임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선의무과실의 매수인만 할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시험 낸 거고요.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이다. 완전물 거부 청구는 물건 담보 책임입니까? 권리 담보 책임입니까? 물건 담보 책임이죠. 물건. 토지를 매수했는데 공법상 제한으로, 법령상 제한으로 원하는 건축을 할 수가 없다. 고층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다. 권리 담보 책임입니까? 물건의 담보 책임입니까? 물건의 담보 책임. 소유권은 취득하는데 물건이 고층 건물을 못 짓는 땅이다, 이런 뜻이죠. 경매의 경우는
물건에 관한 담보 책임 못 묻습니다. 권리에 관한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매 받는 사람은 반드시 현장에 가서 물건 확인해야 돼요. 물건 확인 안 하고 경매 받았을 때는 집이 다 부서져 있어도 지 책임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먼저 제가 보세요. 권리의 담보 책임 몇 가지입니까? 첫째 뭡니까? 먼저 이것만 보고 보세요. 전부. 두 번째는요, 일부. 세 번째는요, 수량 부족. 네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요, 저당권 행사. 손가락 몇 개입니까? 5개. 권리 전부, 권리 일부, 수량 부족, 용익물권 제한, 저당권 행사.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가운데 거부터 기억하세요. 키가 제일 큰 이걸 기억하라. 선의 매수인만 할 수 있어요. 수량이 부족하다. 되시나요? 선의 매수는 감액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안 날로부터 1년 안이다. 끝. 되나요? 넷째는 용익물권 제한도 선의자만 할 수 있어요. 되시나요? 다섯째, 저당권 행사는 선악 다 할 수가 있어요. 되시나요? 악의자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첫째, 둘째 가면 첫째는 악의자가 할 수 있는 게 해제할 수 있어요.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악의자가 할 수 있는 건 감액 하나만 할 수 있어요. 이걸 기억하시죠. 이걸 시험 제일 많이 내요. 저는 금방 10초 만에 했는데 이걸 한 10번 써봐야 눈에 좀 보입니다. 지금 쓰시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써보고 다시 한번 써보고 다시 한번 써보고 하세요. 조문 읽으면서. 물건에 관한 담보 책임은 건물이 거미가 있다 아시겠죠? 파손된 부분이 있다. 알고 샀을 때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못 물어요. 아예. 선의이고 무과실까지 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계약 목적 달성 못하겠다 그러면 해제까지 갈 수 있고요. 수리해서 괜찮을 것 같으면 손해배상만 청구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종류 매매, 같은 종류의 물건이다. 같은 냉장고 종류가 같은 종류 냉장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새 것 다시 갖다 주면 되니까 담보 책임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번호를 딱 지정해버리면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근데 가져온 것이 하자가 있더라. 아시겠어요? 모터가 안 돌아가더라.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모터 안 들어가면 못 쓰잖아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손해까지 물어내라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마음을 풀면 노란색 새 거 갖고 오세요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권리에 관한 담보 책임 몇 개? 5개. 물건에 관한 담보 책임 2개. 경매는 물건 담보 책임 진다 안 진다? 안 집니다. 매수인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권리가 잘못되면 책임지겠다 이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임대차.